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 광주 6개 지역구 주민들은 우선 해결해야 될 지역 사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 답하였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 생각되며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을 통해 북구의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여름에는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의 기회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난안전도시로 도약할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실제 서방천 일원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642억 규모의 문흥동 성당 주변 등 3개소, 336억 투입 예정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2개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침수 예방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이상 현상은 우리 일상이 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의 대표 의제는 단연 자원순환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순환경제는 자원 채취, 대량 생산, 폐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선형경제와는 대비되는 경제 모델로서 향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6번째 물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북구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하였으며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원료로 적극 이용토록 하고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전에 없던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사당되지 않도록 규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의 함량이 낮아 고물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꼽히며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무인 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투명 페트병의 사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과 이용률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범 사례를 모델링화하여 일반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봉동 및 우남 독림동 권역은 주민총회 핵심 의제로 자원순환이 선정된 이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시고요. 특히 용봉동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3개 아파트와 협력하여 투명 페트병 거점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만 2천여 개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 및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동단위 자원순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및 마을 공동체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클린하우스를 비롯한 자원순환 가게를 바탕으로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 실현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동단위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과 용봉동 자원순환 마을 모델링화를 통한 일반화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출생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은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북구의 청년 인구는 2019년 12만 6천여 명에서 2023년 11만 2천여 명으로 11%가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인구가 2.7% 줄어든 데 비해 감소 비율 폭이 훨씬 커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주의 청년 일자리는 전체 목표 일자리 총 20여만 개 중 3,500여 개로 1.65%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여전히 부족함을 방증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유출 심화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청년미래 정책관의 총괄 책임자인 부구청장의 견해와 북구의 청년정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광주시는 지역에서 교육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지역산업 연계형 전략을 제안하여 특구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연계형의 경우 고교 대학 기간의 단축, 산업인재 군복무 병력 특례, 주택공급 등까지를 망라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 정책도 함께 수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3월에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획발전 특구 선정이 예정되고 있으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예고된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 간의 면밀한 협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일자리 발굴을 위한 북구 벤처 중소기업과의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그리고 북구의 특색 있는 비전 사업으로는 바이오 산업, IT 산업, 문화예술 산업 등을 비롯해서 농업, 연계, 식품 산업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5개 특화 거리 중 하나인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비엔날레, 시립미술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전시관도 가까워 문화와 패션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며 문화관광형 육성 산업을 통해 스포츠 전문 패션의 거리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동인구들이 늘어난 데 비해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부정적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처럼 부정적 답변을 얻었지만 다시금 집행부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부정적 의견을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금 주말 및 공휴일로 그리고 한정 시간대, 단방향 등의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대안들을 다시금 제안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재헌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고 87년
6월 민주항쟁의 염원이 모여 지난 91년 비로소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17년 촛불항쟁의 열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의 질적 변화를 바탕으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관 확충 등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며 9대 북구의회 또한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자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및 의회와의 협력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조직 구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습니다. 법 개정 초창기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부단체장 직급 상향, 국 설치 자율화 등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시고요. 이에 반해 법령상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기초의회는 4급 사무국장 아래 5급 담당관 설치가 불가하고 중간관리층이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 형태로 현재 존재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직 구조 균형이 맞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며 현실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무처장 직급을 현재 2, 3급에서 2급으로 조정, 그리고 3급 직제 신설 등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의회의 행보는 불균형적인 견제기구인 지방의회의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주민 3,365명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전달하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주민이 직접 발안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북구 주민들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을 준비하고 주민 발안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구성된 북구의회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의 대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조례 등을 통한 제도 정비,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 재정 지원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해 감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하여 행정지경의 한계를 보완하고 독립적, 자율적 기능을 담보하는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6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북구 27개 전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장의 인건비 등 지원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확립을 위해 어떤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을자치라는 개념이 확립되기까지는 주민들의 결집과 역량 개발에 앞장서온 마을 활동가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긴 시간 동안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북구 마을활동가 출신 직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출범 초기이고 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래 15명의 정원에서 6명이 결혼된 9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운영지원팀, 마을자치팀, 도시재생팀 3개 팀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마련된 대표이사와 센터장 조직 체계에 대하여 명확한 역할 확립 및 업무 분장이 안착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직원 채용 공고 중 마을자치팀 7급 공무원으로 9급 자격 요건을 보시면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 학위를 취득한 1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용 예정 직무 분야란 무엇이며 해당 직무 분야의 경력은 어떤 경력일까요? 자료화면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센터는 시센터와 광산구 센터를 벤치마킹하면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광주시센터의 경우 관련 분야를 다양한 형태의 9가지 분야를 분류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의 경우 경력과 관련 분야를 더욱 폭넓게 설정하고 우대 사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마을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보다 덜 보수적인 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정원을 구성해 가는 데 있어 북구 마을 활동가들에게 좀 더 문호를 열 수 있게 센터 채용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북구도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활동가의 육성 및 채용 또한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출범 초기 운영상의 어려움과 직원 채용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마을활동가 육성 및 채용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가졌던 의문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북구의회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때를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여러분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 질의 및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 문희입니다. 네, 질문에 앞서 모든 답변은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에게로 권한이 이동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등이 오롯이 의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회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의회, 그리고 그 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네. 사실 9대 의회는 초창기부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 제도 안에서의 조직 기능 강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주요 방안 중 하나가 그 북구의회 의장실 비서실장 직급 상향이었는데요.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 답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의회 과단위 이하 기구에 대해서는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비서실 직급 상향 관련 부분은 행안부의 질의한 결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이렇게 기능이라든가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법적 비서실장 직급 상향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지금 집행부는 행안부에서 집행부나 지방의회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치법에 대한 총괄을 행안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모든 조직 개편의 방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9월이죠. 행안부의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 질의 회신을 저희가 양 기관의 책임 있는 담당자들이 다녀오고 나서 답변에 의하면 아까 좀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급 비서실장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기능의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협의하라라고 권고하였을 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 사이에서 함께 행안부 방문 그리고 의장과 구청장 사이에서의 면담 그리고 민관합동 TF 구성 협의 등도 논의했었고요. 그리고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왔었습니다. 맞죠, 청장님?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작년 10월에는 북구청에서는 그 집행부에서 북구의회 사무국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업무량 분석이기 때문에 가장 그 행안부의 산하기관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쪽으로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그 영역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이제 단기 안으로 의장 비서실장 조직개편 단기 안으로서는 비서실장 설치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됐고요. 또 장기 안으로서는 현재 대통령의 설치. 네, 우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기한과 관련해서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용역에 훨씬 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함께 해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어서 제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다음 자료에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용역사에서 그 최종 용역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행안부의 답변과 같이 답변처럼 우리 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을 5급으로 책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하지 않으며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업무량 차이를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지난 2019년 예. 7월 우리 청장님께서 7기 시절입니다. 구청장 비서실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시킨 바 있습니다. 예. 맞죠? 예. 네. 당시 청장께서는 어떤 판단과 근거로 비서실장 직급을 상향을 결정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226, 그 당시에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시군구 기초단체가 226개거든요. 그 당시에 한 70여 개의 기초단체에서 5급으로 상향을 했었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운 우리 광역으로 보면은 광산구에서 5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부대의원이가 8대 의회죠. 협의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이렇게 제정된 기초단체에 대한 집행부 비서실장에 대한 규정을 집행부는 6급에서 5급으로 그리고 의회는 7급에서 6급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주요 근거를 네. 좀 찾아봤어요. 네. 이제 주로 대다수의 주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직 체계 확대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협의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대민 서비스의 향상이 요구됐고요. 그리고 인사적체 해소 등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이 5급 직급 상향을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수기 과정이 당시에 4월에 행안부 지침이 나오고 7월 달에 조직 개편이 단행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그 7월에 저희 조직 개편했나 그 당시에 전체 그 기초단체 네, 제가 70개 좀 더, 정도가 예. 5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인구나 지금 뭐 이렇게 업무량은 그때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광산구가 5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네. 집행부는 6급에서 5급으로 또 이렇게 의회 비서실장은 7급에서 6급으로 같이 협의해서 조직 개편안을 올렸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땐 수기 과정이 부족한 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43만 인구를 두고 있는 광주 북구의 위상에 걸맞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70여 개 지자체가 이 직급 상향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북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늦게 단행한 곳들이 있었고요. 네, 네, 맞죠? 네, 그 네.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기사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진행된 지자체 그 단체장의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그 어떤 정량적 인구 비례가 어떤 속도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본 의원은 그래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께서는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지금 8기까지 총 9차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4급 2명과 5급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인력까지 포함하면 간부급 인력이 총 16명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마 그 통계를 보고 말씀하셨을 거니까 맞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청의 조직 체계와 인사 규모는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를 감시 견제하고 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지자체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인 의회의 조직 및 인력 확대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5급 이상의 간부급 전문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에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의회의 권한 확대 노력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행정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 조직 개편, 조직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차별로 강화하는 만큼 의회에서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함께 양수레바퀴 안에서 한 축인 의회가 이 간부급 이상의 전문 인력이 증원되는 것, 직급이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서 청장님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그 의회 인사 독립권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금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계속 7기 때부터 논의가 됐었고 저도 광주 회장으로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22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정책 지원과도 10분이 지금 보강이 됐고 또 이제 그 조직 개편할 때 의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기능 강화 측면에서 업무 인력 지금 8명이 증원이 돼서 지금 기준 인력 18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나가고 지금 다만 지금 기구라든가 과단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아까 본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돼야 하는데 사실 그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이 됐지만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그 절말의 형태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같이 이걸 행안부를 참 풀어보자는 뜻으로 본 질문 답변에도 제가 답변 드렸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김영수 의장님께서 광주시 자치구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특히 이제 그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좀 논의가 돼서 이런 지금 좀 이렇게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또 기능 봉황에 대한 것들이 더 확실히 된다고 하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되리라 보고 있고 아까 질문 말씀하실 때 지금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해가지고 올 4월 달에 시행령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집행부도 지금 구글 수를 제한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저희도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아마 기초단체에서 어쨌든 이런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청장님의 답변은 의회의 비서실장 직급 상향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인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수원시, 그 다음에 용인시, 창원시 4개 지금 100만 이상 특례시가 있거든요. 이런 도시들도 지금 6급 비서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전국회장단 회의 때 가셔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그 업무량이 많고 이거 환경 수요가 훨씬 많은 도시들이 먼저 해 나가면 당연히 우리가 42만이니까 50만 정도 해 나가면 당연히 저희들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국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청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단위의 노력은 이전에도 했고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대비해서 일정 정도의 영향은 줄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은 인구만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북구가 청장님이 기본적으로 추진 많이 하고 있는 전국 최초를 추진하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청장님과 함께 제가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2019년, 20년 즈음에
각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 직급 상향들이 한 70여 개가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 지자체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에도 3개월이라고는 짧은 시간,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기 과정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와 43만의 북구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또 8기 집행부와 9대 의회가 구성돼서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또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결단과 대승적 어떤 결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 양 기관의 비서실의 업무에 대한 경중을 따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취지가 정원 동결의 기준 인건비가 넘어섰을 때 페널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총선 끝나면 4월 달에 저희들도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조직 감사를 받는데요. 거기서 만약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해년마다 이제 조직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도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있고 뭐 징계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준 인건비가 오버가 되거나 여러 가지 조직질 방만한 조직을 운영이 됐을 때 지금 우리 교부세 페널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4월 달에 조직 감사를 받으면서 한번 컨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취지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달성하자는 뜻입니다. 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조직진단 연구 용역 관련해서 네. 이제 기능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라고 했고 그 분석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면 화면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용역 결과값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이미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청장의 비서실장의 업무량과 그리고 의회 의장의 비서실장의 업무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정량적으로 이미 이 표상 결과값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집행부와 의회가 작년 하반기에 양 기관이 균등하게 서로 공신력 있게 가보자라고 해서 한 곳에 용역사에서 진행한 만큼 저는 더더욱더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세수 이야기도 하시고 다양한 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셨는데 결국 정책은 청장님의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대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심사하면서 그것을 승인했던 이유는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 미래 정책과 관련해서 다 정돈되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정신에 뭔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청장께서 의지 있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동의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서실장 직급 상향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희 북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 8기 집행부와 그리고 9대 의회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오늘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여 년 전에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 등등을 북구가 제일 앞에서 선도적으로 선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힘으로 전국적 모델로서 약 20여 년간
북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하는 20여 년 후인 2024년에 현재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대승적 그리고 이 정치적 그리고 인력 운용과 과정에서 정책적 결단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좀 주제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정해진 길을 안전하게 가는 영역이고요. 정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새로운 영역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북구의 행정의 수장이시죠. 수장이시자 북구의 대표 정치인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대승적, 전향적 결단들이 함께 동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청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해당 권한들도 의회로 기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깊이 공감하신 만큼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의회 독립성 및 조직 기능 강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북구의 미래는 더욱 밝고 선진적으로 발전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자원순환 정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성입니다. 먼저 국장님, 2024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요. 기후위기 가장 큰 원인이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위해 다회용 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고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용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회용 컵 텀블러 세척기를 지금 31군데 설치하고 있고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 비닐이나 그다음에 페트병 이런 것들이 아마 주 원인이지 않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회용 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서 운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혹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동행정복지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평생학습관 등 의회 이렇게 43대를 31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주로 이 설치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 주민분들이 다회용 컵과 그리고 텀블러 사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설치된 곳들 중에 주민센터 등의 직원 탕비실 등에 배치된 곳들이 있다는 민원 그리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좋은 취지의 이 세척기 활용도가 더 많은 주민분들께 사용되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부 동에서 이제 그 주민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탕비실 사용했던 점을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 시간 이후에 동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시달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상생활 속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많은 주민분들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관련해서 주민 참여가 현재 5,600여 명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사용 과정에서의 민원들은 없었는지요? 운영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22년 3개소, 23년 6개소 설치하다 보니까 초기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수거에 대한 그 민원 투입이 안 되는 것, 이물질이나
그 라벨이 붙어 있어서 안 되는 것과 또 꽉 차 있어서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네. 자료화면 있었을 텐데요. 네. 무인 회수기가 그 이제 시범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 기간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또 드는데 한편 고장이 잦고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저기가 금방 채워지는데 채워지고 나면 이것을 빨리 바꿔주는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왔다가 그냥 헛수고하고 돌아가면은 다음에는 이거의 이용률이라던가 기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것에 대한 개선 방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서 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80 내지 90%가 차 있으면 수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수거하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예를 보면요. 페트병 회수기를 업체가 아닌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구에는 이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원순환 활동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스럽게 또 추가 인력도 배치해서 그 운영하는 만큼 일자리하고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용봉동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은 저는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활동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중한 자원들을 적극 10분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북구 차원에서 청소행정과 또는 실제로 동구의 어떤 사례처럼 자체 구 차원의 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수거 거점들과 그리고 동 단위의 이런 자원순환 협의체, 다시 말해 동 안에 있는 실제 추진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가능하면은 상시 인력까지 배치를 한다면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실천에서의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잡아가면서 동마다 일자리까지 창출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동 단위의 어떤 모델 사례들을 제가 오늘 언급했던 동은 용봉동과 우남 독립 권역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동 단위의 어떤 그 수거 체계와 그리고 그게 마을 공동체 조직과 주민자치 또는 분과 조직과 연계가 되면 훨씬 더 북구만의 특장점을 갖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만 더 검토해서 추후 대책들까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구형 마을자치 이 모델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의 건의로 마을활동가가 하나의 직업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한국 직업사전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마을활동가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데요. 북구는 앞으로 권역별 연합공동체 코디네이터 6명을 추가 채용하고 마을활동가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면 함께 봐주시고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센터 출범 당시에 20여 명의 전체 인력 중에 6명이 마을 공동체 팀입니다. 마을 공동체 팀 6명 중에 3명이 마을활동가 출신 직원입니다. 광산구센터의 경우는요. 화면에 보시면요. 센터장 포함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8명이 마을활동가 출신 직원입니다. 이처럼 중간지원 조직 출범 전부터 관련 역할을 수행해온 이들은 마을활동 직무를 가장 잘 알고 현장 경험이 많아 꼭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당부는 마을활동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혜를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초 채용 과정에 있어서 관련 경력이 배제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이에 오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추후 채용을 진행할 때에는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등 고용 형태를 여러 형태를 고려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기준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서 마을활동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본연의 역할들이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북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을 만들어 그 발전을 위한 개선책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 시스템 속에서 정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통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